네, 프리미엄 VVIP 게시판의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. 네, 첫 번째 종목은요, 4477님이 문자로 남겨주셨습니다. 슈피겐코리아 87,000원에 매수하셨고요. 20% 비중 두고 계십니다. 네, 오늘 장에서 2.67% 밀리면서 76,6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. 최근 연일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. 오늘 장에서 좀 이슈도 나왔어요. 20억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요.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? 자사주 취득한다고 나왔어요. 네. 그런데 저는 한 일주일, 아니, 2주 전인가 3주 전에 어떤 분이,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, 이런 종목도 이 시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,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었냐면은, 내가 만약에 어떠한 회사의 CEO라면은, 내 회사 주식이 가장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점에 상장을 할 것 같다. 아무 때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. 그 얘기는 신규 상장해가지고 쉽게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드는 부분이 있고요. 슈피겐 코리아도 기본적으로 여기서도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. 액세서리거든요. 휴대폰 쪽에. 그렇기 때문에 그쪽 산업이 이미 포화된 상황이고 상장 이전에 회사는 튼튼하게 커왔던 거죠. 여기서부터 더 커야 되는, 주식이 원하는 대로 커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그쪽 업종이 포화 상태로 가다 보니까 이 종목도 모멘텀도 없고 이렇게 거래도 없고 아무도 안 사고 걸려있는 사람들만 스트레스 받고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그거를 지켜보다가 너무 힘든 회사에서 그래서 자사주를 산다라고 아마 나올 거예요.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고요. 지금 87,000원에서 지금 76,000원 정도니까 나름 좀 손실은 크시게 될 수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요런 쪽은 나오시면 좋겠어요.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요 며칠 쪼로로 빠졌으니까 요 빠진 거에 한 되돌림에 한 반 정도라도 올라올 수 있는 요 정도 선이라도 기회를 준다면 8만 원 중반대라도 온다면은 요건 빠져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빠지면서도 거래량은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점 세게 빠지면서도 거래는 확대가 되고 있어요. 아까 오늘 종목 의뢰하신 분 미동전자 이런 것들은 빠지면서도 거래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겉모습은 빠지는 건데 실질적으로 어쩌면 안 빠지는 걸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실제로 빠지는 거예요. 대놓고 빠진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올라오면은 좀 팔고 위험 관리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. 증권통에서 대링이 님이 남겨주셨는데요. 하이트 진로입니다. 22,400원에 매수하셨고요. 10% 비중 두고 계십니다. 네, 현재 0.65% 떨어진 22,9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. 현재 매수가 부근에서 살짝 수익권에 있으신데요. 이 종목 최근 들어선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하이트 진로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? 얼마 전에 국순당에서 좀 술이 나왔어요. 네. 술이 나왔는데 저는 옛날 술을 먹지 그렇게 새로 나온 술을 못 먹겠더라고요. 과일주 같은 거요. 그랬는데 그래서 조금 젊으신 분들, 20대 분들을 좀 많이 모았어요. 많이 모아서 이거 한번 먹어보자 해가지고 어떠니 했는데 다 좋다고는 하는데 저는 좀 별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세상의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소비자가 기준이 돼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후배들을 잔뜩 데려가서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. 그랬는데 지금 하이트 진로도 이 회사가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한번 잘 될 거야 라고 외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맥스 그리고 자몽에 있을 이런 거 정도인데 사실은 그거 가지고 어떤 시장에 임팩트를 주기는 제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지만은 임팩트를 줄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맨 똑같이 요만큼 팔고 요만큼 남기고 요만큼 팔고 맨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. 이익률 자체도 맨 거의 문방구에서 볼펜 파는 사람처럼 거의 꽉 찬 거죠. 꽉 차가지고 100원짜리 볼펜 팔아서 10원도 못 남기고 5원 남기고 이렇게 흘러가는 쪽이 아마 이쪽 산업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
실적도 횡보고 주가도 횡보를 하고 있는데 뭐 10% 정도뿐이 안 되셨으니까 이런 거는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거래에서 어떤 흔적도 없고요. 지금 혼자 가셔가지고 비록 나는 주식을 하고 있지만 왜 하는지 모르는 단계로 어쩌면 접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박스를 땅 돌파하는 게 나오든가 지금 여기에서는 갖고 계셔봐야 별로 계좌에 도움 될 일은 없을 것 같다 뭐 생각이 됩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. 9897님이 남겨주셨는데요. 네오팜입니다. 28,000원에 매수하셨고요. 비중 40% 두고 계십니다. 장기적인 목표가 부탁드립니다. 라고 남겨주셨는데요. 네오팜 오늘장에서 3.73% 밀리면서 33,5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. 현재 수익권에 있으신데요. 장기적으로 목표가 혹시 제시할 수 있을까요? 아니요, 못하죠. 네. 그래요. 지금 아모레라는 종목이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종목을 한번 먼저 볼게요. 네오팜을 보기 전에 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어떻게 되겠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는 회사 CEO도 사실은 잘 모를지도 모르겠어요. 근데 하물며 CEO도 모르는데 뭐 주식하는 사람이 그거를 섣불리 말씀드리는 거는 그것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지금 아모레 같은 경우가 뭐 3,500 벌다가 5,500 벌다가 올해 8,000억 벌고 쭉쭉쭉 커왔는데 쭉쭉쭉 커오다 보니까 역시 주가도 빠르게 올라와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액분까지 했죠. 액분까지 해서 거의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라고 하면은 한 70도, 80도 이 정도까지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가고 이렇게 정체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다시 네오팜으로 보면은 아모레 이상으로 네오팜도 내용이 좋죠. 저는 예전에 2007년도에 네오팜 신규 상장했을 적에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제가 어릴 적에 두드러기 뭐 이런 게 있었어요. 그래서 뭐 계란 후라이도 잘 못 먹고 이랬었는데 10살 정도 요럴 때 근데 그 가려운 고통이 뭔지 알겠더라고요. 그래서 2007년도에 네오팜 이런 종목 딱 처음에 상장됐을 적에 야 이거 다른 거는 참아도 가려운 거는 못 참을 텐데 제 기준으로 세상을 본 거였죠. 이거 어쩌면은 잘 될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예전에 2007년도 한 8년 전에 이제 많이 했던 적이 있었어요. 그런데 네오팜이라는 회사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. 아모레가 3천억, 5천억, 8천억 나듯이 20억, 50억, 3분기까지 50억 육박하게 이익이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이익이 증가하는 폭이 조금씩 둔화되는 그 시점에 어떻게 보면은 가격은 거의 고점을 완성을 할지도 모르겠어요. 지금 이익의 증가폭이 10%씩 10%, 12%, 13% 커지다가 이익의 증가폭이 조금씩 둔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올 거예요. 그러면은 그때 정도의 좀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때 정도에 이제 좀 목표가를 그때 정도로 설정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종목 진단 잘 들었고요. 마지막으로 이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을 들어볼 텐데요. 전문가님 혹시 목요일, 금요일 좀 특별히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이슈 이런 거나 있거나 좀 어떻게 전략을 좀 짤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사실은 전략 없어요. 전략 없고요. 네. 삼성전자 원맨쇼를 했고 한국전력이 올라왔어요. 그래서 주식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오늘 올랐네? 라고 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시가총액 넘버 1, 3가 올라가고 다른 거는 뭐 사실은 별 볼 일이 없어요. 근데 시총 1, 3가 올라가다 보니까 코스피는 올라와요. 그래서 겉으로는 단풍이 빨갛게 들었는데 속은 퍼렇고 누렇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금 주식에 몸담고 계신 분들 마음이 신경질이 나가지고 매도를 막 하고 싶은 심정이 사실은 대부분일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시간에 이러한 방송도 마찬가지고요. 장이 막 올라가면은 내 종목 목표가 얼마예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지금은 또 싼을 할 거예요. 목표가도 필요 없다. 이거 언제 올라오냐? 그거에 이제 쉽사여가지고 그러니까
대부분의 심리 상태가 지금 그렇게 들어가 있을 건데 중요한 것은 시총 1, 3가 좀 쉬어야지 다른 쪽으로 매기가 몰릴 가능성이 보이고 그게 당장은 어렵습니다. 그러면은 야, 그럼 겨울 오기 전에 나가서 바람이나 쐬자라고 하면 좋은데 시장에 있는 동안에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. 그래서 바람 쐬러 못 나갑니다. 그런데 굳이 전략이라고 하면은 좀 초연해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종합은 멀쩡하고 속은 안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성장 산업 쪽으로 두각을 빠르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. 당장은 역시나 전기차 정도가 보이고요. 차는 결국 전 세계가 놀이터에 있는 어린이들 장난감처럼 각자의 개성으로 변해가는 세상이 올 거예요. 물론 먼 얘기지만은 지금 당장은 수급이 좋고 추세가 좋은 한온 시스템, S&T 모티브 정도가 좋겠고 한 달 이내로 전기차가 좀 중소형주가 지금 왔다 갔다 쇼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소개를 하겠고요. 지금은 리스크를 가급적 줄이고요. 시장이 돌아설 때까지 그때 가서 공격할 타이밍 돼서 살아 있어야 되니까 좀 위험 관리 좀 하고 계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관심 업종 전기차 관련주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. 또 그에 대한 종목도 언급하셨으니까요. 또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준호 차장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네, 오늘 양지수가 여전히 보합권에서 다소 지지부진한 흐름을 계속 보여왔습니다. 이번 주 계속해서 관망세 흐름 이어갈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포트폴리오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요, 02-2128-3388로 전화 주셔서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저희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.